순공 17시간, 이 시간만 성공적으로 채운다면 성적 안 오를 수가 없습니다. 주위에서 놀랄 정도로 등수가 올라갈 거예요. 하지만 무엇보다 단 한 달만이라도 본인의 한계를 뛰어넘어본 경험은 인생의 나머지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버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연수남이에요. 현직 전문의예요. 공부하는 스킬이 조금 부족해도 본인이 생각하기에 머리가 그다지 좋지 않아도 합격 확률을 극단적으로 높여줄 수 있는 공부법이 존재합니다. 바로 순공 17시간 공부법을 실천하는 건데요. 아니, 하루 순공 17시간 공부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얘기냐? 나는 하루 7시간만 공부해도 기적이다. 이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연수남식 하루 17시간 공부법, 빠르고 쉽게 시작하는 법부터 유지하는 법까지 세세하게 디테일을 살려가며 설명드릴 거예요. 우선 순공 17시간 공부법을 실천해야 되는 이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성적과 등수의 변화를 주는 것, 평소보다 더 열심히 했다 정도로는 성적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도, 타인이 보기에도 미친듯이 공부에 노력과 시간을 쏟아부었다 정도가 되어야지 그때서야 성적이 오를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고요. 한번 오르기 시작했다면 점점 가속도가 붙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 대부분의 과업, 특히 공부에 있어서는 플러스 100 정도의 노력은 퍼부어야 그때 비로소 플러스 1, 20 정도의 결과물이 나오고요. 이 노력이 일정 기간 유지되었을 때 임계점을 넘는 순간 플러스 50, 플러스 200 이렇게 2차 함수식으로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법이죠. 플러스 1, 20의 노력을 계속 유지해봐야 성적은 그 자리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최종 시험일은 다가와 버리게 되는 것이죠. 성적은 찔끔찔끔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한 방에 비약적으로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취의 결과물을 다시 동기의 연료로 삼아 계속해서 상승 사이클을 타나가는 것이죠. 이게 전형적으로 등수가 급상승한 학생들의 패턴, 인생 역전했다는 수많은 공부 수기에서 나오는 스토리의 공통 분모입니다. 저도 방학 공부법에서 말씀드렸듯 이 사이클을 제대로 경험해 본 사람 중 한 명이고요. 특히 17시간 공부법을 성공하려면 남다른 추진력과 실천력, 그리고 인내심을 갖추고 이를 활용할 줄 알아야 하는데요. 제가 이 특성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했는지 그 메커니즘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어요. 메커니즘 활용법 첫 번째, 목표 투입 시간으로 단숨에 치고 들어가는 것을 세부 목표로 잡는다. 생각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온전히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방학의 경우 기껏해야 한두 달 이내, 학기 중에는 이것저것 학교에서 시키는 것 하다 보면 시간 금방 가죠. 공시생이나 직장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초반에 남들이 실천하기 힘든 행동 목표를 단숨에 성취함으로써 나오는 도파민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앞서 나가는 전략을 취해주는 겁니다. 메커니즘 활용법 두 번째, 실행 첫날은 목표한 시간의 반만 해준다. 즉, 첫날에는 17시간의 반인 8시간 정도만 공부를 해주는 것이죠.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당연히 그렇게 긴 시간 공부를 안 하다가 오래 하는 건 처음이니까 정신적, 신체적 체력이 뒷받침이 안 됩니다. 첫날은 이런 의미로 적응 기간을 가져주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첫날의 절반만 했다는 아쉬움의 감정과 함께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는 좋은 기분을 갖고 시작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오랜만에 운동을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 원리인데요. 1시간 운동을 루틴으로 삼고 싶다면 첫날은 30분만 하고 그만두는 것이죠. 갑자기 첫날부터 너무 힘들게 1시간을 채워서 하면 다음날 하기 싫어집니다. 다시 공부로 돌아와 만약 목표 설정 시간의 2분의 1에서 바로 1로 가는 게 투입 에너지 그래프에 있어 너무 가파르다고 생각한다면 3일에 거쳐 3분의 1 그리고 3분의 2, 그 이후 1로 가거나 4일에 거쳐 4분의 1부터 1까지 가는 전략을 쓰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이상으로 날짜를 늘려 하루에 1시간씩 늘린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건 너무 늘어지기도 하고 단숨에 치고 간다는 컨셉과는 맞지 않으니 지양하는 게 좋습니다. 시간 투입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봤으니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를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기본적인 컨셉부터 알아볼 텐데요. 17시간이라는 어마어마한 순공 시간은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곤 다 공부에 투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위해선 1분 1초도 아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하셔야 해요. 우선 하루를 본격적인 공부 시간, 공부 외 시간, 그들을 오가는 전환기에 시간으로 나누어주고 이들을 모두 공부로 덮어버리는 전략을 써줍시다. 여기서 집중력은 최대한 유지하면서 누수되는 시간은 최대한 막아주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공부 외 시간은 다시 수면 시간, 식사 시간, 장소 이동 시간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데요. 잠자기 전으로 공부하는 수면 공부법이 있긴 하지만 수면 자체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순 없는 노릇이므로 수면 시간은 공부 시간에서 제외해줍니다. 대략 6시간 정도라고 할게요. 24시간에서 6시간 뺐으니 18시간 중 17시간을 공부에 배치해주는 거예요. 벌써 얼마 안 남았죠? 일단 기상 직후 여기서 크게 두 가지 옵션으로 나뉩니다. 수면 공부법을 실천하고 계신 분들은 침대 옆에 있는 프린트물로 바로 공부를 시작해주고요. 그게 아니신 분들은 바로 책상으로 직행하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휴대폰 보기, 화장실 가기, 물 먹기 등 기본적인 행위 일단 제쳐둡니다. 바로 공부부터 시작해
공부의 관성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공부를 단 10분만이라도 하다가 집중력이 떨어질 때쯤 방금 말한 기본 행위들은 리프레시하는 용도로 한 번씩 활용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수면 후에는 뇌가 깨끗해지고 몸이 회복된 후이기 때문에 꽤 오래 버틸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중간중간 리프레시 해줘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국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 타이밍에서 아침 식사를 해줍니다. 여기서 공부에서 식사로 넘어가는 전환기를 디테일하게 챙겨야 하는데요. 바로 식사 시간을 공부로 채우기 위한 사전 작업을 해주는 것이죠. 사전 작업은 크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식사 시 식탁을 크게 차지하지 않을 만한 작은 수첩 또는 A4 용지에 외울 것을 적어 놓은 것을 챙기는 겁니다. 식사할 때 볼 수 있는 양이 생각보다 많으므로 여기에 들어갈 내용을 적는 것은 평소 본격적인 공부 시간에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환기에는 그저 전에 적어 두었던 것을 챙기는 것이죠. 식사 시 공부할 때는 당연히 손을 쓰지 않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봐줍니다. 손과 입은 밥을 먹어야 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에 보단 단발적인 암기를 할 수 있는 내용인 게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영단어 암기 같은 게 있겠죠. 일정 기간 집중해서 봐야 이해가 되는 파트는 식사로 인해 흐름이 끊기기 때문에 식사 시 보기에 적합하지 않죠. 물론 이미 여러 번 해독해 빠르게 훑는 것만으로도 이해가 되는 부분은 식사할 때 봐도 괜찮습니다. 식사에서 다시 공부로 갈 때는 크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뭔가 공부가 잘 안 될 각이다 하면 씻고 바로 외출할 준비를 해주시고요. 다시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시면 다시 공부를 해주고 집중력이 떨어질 때쯤 씻고 준비를 해주는 겁니다. 샤워를 할 때는 오전에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아웃풋 해보는 시간이고요. 샤워 시 잘 못 떠올렸던 내용은 기억해뒀다가 샤워가 끝나면 바로 이론서를 보고 해당 내용을 확인해줍니다. 이제 본격적인 공부를 할 장소로 이동할 시간인데요. 본격적인 공부 장소는 개인마다 다른데 스터디 카페가 될 수도 있고 학교 도서관이 될 수도 그냥 카페 같은 곳이 될 수도 있겠죠. 역시 공부 외 시간인 이동 시간도 공부로 채워줘야 합니다. 아까 식사 때 봤던 작은 수첩을 보는 것도 좋고요. 요새는 휴대폰 카메라가 워낙 좋기 때문에 빽빽하게 내용 정리된 이론서나 프린트물을 휴대폰 카메라로 여러 장 찍어서 이동 시에 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휴대폰만 보면서 이동하는 건 차 사고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소제목만 보고 해당 내용을 떠올리는 아웃풋 위주로 공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걸으면서 소제목 하위에 세부 내용을 떠올려보고 기억 안 나는 건 잠깐 다시 확인해주는 식으로 하는 것이죠. 다리는 걷고 눈은 길을 보고 머리는 떠올려보고 일종의 공부기계가 되어 이동하는 겁니다. 본격적인 공부 장소에서는 크게 세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공부를 해줍니다. 첫째, 체인지 공부법을 활용한다. 순공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순공시간 내에서 집중력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과목을 20분마다 바꿔가며 공부를 하는 것이죠. 물론 한 과목을 계속 공부하는데도 집중력이 풀로 잘 유지된다는 생각이 들면 쭉 50분 이상 그 과목 공부를 이어나가도 됩니다.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필요할 때마다 바꿔주면 좋은데요. 대표적으로 신체 기관을 바꿔주는 것도 좋습니다. 가령 계속해서 읽는 것 위주로 공부했다면 눈의 피로도가 증가할 수 있는데 이때 손으로 외운 내용을 써보거나 수학 문제를 풀면서 눈의 피로도를 조금 분산시켜주는 방법도 있고요. 잠시 눈을 감고 인강을 듣는다거나 입으로 조용히 중얼중얼 공부한 내용을 아웃풋 겸 되뇌어보는 방법도 있겠죠. 이는 신체 기관의 피로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공부 방식의 변화로 시간의 흐름을 잇고 오랜 시간 공부에 몰두할 수 있는 방법도 되는 겁니다. 둘째, 집중과 보상법을 적재적소에 활용한다. 기존 제 영상 집중력을 높이는 스킬에서 설명드렸듯 계속 체인지 공부법을 활용해 과목, 단원, 공부 방법 등을 바꿔가며 공부를 하다가 집중력의 한계에 다다르고 50분 이상 공부한 게 확인이 되면 그때 비로소 유튜브를 보거나 친구와 카톡을 하는 등 10분 이하의 보상 시간을 가져주는 겁니다. 중간중간 이 과정이 있으면 질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셋째, 리프레시 시간 활용법을 활용한다. 집중과 보상법을 활용해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체력과 집중력이 바닥나는 시기가 옵니다. 이때는 공부 외 본인이 해야 할 일, 가령 집에서 공부를 한다면 청소나 빨래, 설거지를 한다거나 외부에서 공부를 한다면 노트북으로 과제하기, 메일 보내기 등을 중간에 해주는 것이죠. 공부 외 다른 것을 하는 것이 뇌의 일종의 리프레시 요소로 작용해 다시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주게 됩니다. 정리하면 양질의 집중 시간을 유지하기 위해 과목이나 단원을 바꿔가며 공부를 할 것. 그래도 집중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면 보상의 시간으로 10분 이하의 휴식을 취해줄 것. 집중과 보상을 반복해도 집중력의 한계가 왔다는 생각이 들면 공부 후에 본인이 해야 할 일을 중간에 섞어서 뇌를 리프레시 해주는 겁니다. 점심과 저녁 식사 시간이 다가오면 오전과 마찬가지로 전환기 및 식사 시간 자체에 공부하는 스킬을 활용해주고요. 다만 점심 식사 후에 전환기에는 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책상에 엎드려 10분 정도 진동 알람을 맞추고 자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공부를 해주고 밤이 늦으면 집에 와서 씻어주고요. 자기 직전까지 가벼운 프린트물 위주로 침대 근처에 두고 읽으면서 졸리면 잠에 드는 수면 공부법을 실천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일어나면 처음에 말씀드린 아침 루틴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순공시간 17시간 확보 가능한 거죠. 너무 팍팍한 스케줄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사실 순공 17시간 공부법은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챙기는 것보다도
공부에 최우선 가치를 두는 방법론입니다. 하루 스케줄에 운동과 휴식 시간이 거의 없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수면 시간은 충분히 확보한 루틴이기에 적어도 20, 20대의 경우 철도 씹어먹는 나이이기에 정신력만 받쳐준다면 어느 정도 유지가 가능합니다. 체력이 약한 분이거나 30대 이상은 순공 시간을 줄이는 대신 여기에 적당한 휴식과 운동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좋겠죠. 저도 30대가 되기 전에는 철을 하도 씹어 먹으며 공부해서 결국 이렇게 로봇이 되어버리고 말았답니다. 철 맛있어. 그리고 몇 년을 이렇게 공부하라는 게 아닙니다. 성적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싶은 한두 달만이라도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이를 성공적으로 해냈다? 성적 무조건 오릅니다. 당연히 이상적인 상황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험을 보는 그날까지 순공 17시간을 확보해서 공부하는 것일 텐데요. 하지만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에 한계가 있기에 다소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0만 조회수 이상을 찍은 제 순공 17시간 공부법도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공부하는 데만 활용하라고 언급한 적이 있죠. 오늘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순공 10시간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말해볼 텐데요.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앞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공부의 본질을 먼저 알아보도록 합시다. 공부의 본질 하나, 우리의 성적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한 사람의 성적을 결정하는 건 절대적인 공부량, 즉 공부 효율 곱하기 공부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공부 효율은 한 사람이 알고 있는 공부법의 종류와 그 능숙함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럼 공부 시간은 어디에 비례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실행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솔직히 공부 방법론은 과거에 비해 인터넷이나 미디어를 통해 많이 오픈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서점을 가거나 유튜브에 검색만 해봐도 많은 효과적인 공부법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즉, 공부법을 몰라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이 공부법을 활용해 실질적으로 공부를 하는 실행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적이 중하위권에 머무르는 겁니다. 실제로 중하위권 학생들을 보면 책상에 잘 앉아있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즉, 실행력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상위권 이상의 친구들을 보면 끈덕지게 일정 수준 이상의 순공 시간을 확보하는 실행력을 보여주죠. 실행력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막상 직접 실천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데요. 말 그대로 실행력이기 때문에 평소에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기엔 몸이 안 따라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실행력 또한 단번에 올릴 수 있는 비밀이 존재하는데요. 그건 바로 내 루틴에 일종의 규칙을 부과하는 알고리즘을 생성해주는 겁니다. 즉, 내 공부 시스템이 정교하게 잘 형성된다면 실행력을 높이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공부 루틴 알고리즘 생성법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다 듣고 나면 언제나 그렇듯 바로 써먹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늘 유용한 공부 정보를 알려주는데 아직도 구독이랑 좋아요 안 누른 친구들이 있다는 게 사실이야? 구독과 좋아요 클릭이 나비 효과처럼 합격 알고리즘에 초석이 될 테니 지금이라도 당장 눌러주자고. 공부 루틴의 시스템화는 쉽게 표현해서 공부를 할 때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하고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하는 등 일종의 의사결정 메커니즘을 미리 생성해 두는 걸 뜻하는데요. 요즘 유행하는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방식과 유사하죠. 그렇다면 이러한 알고리즘을 생성해 두는 게 왜 중요할까요? 바로 렉이 걸리는 걸 최소화하기 위함인데요. 우리가 게임을 할 때 렉이 걸리거나 유튜브를 볼 때 버퍼링이 걸리면 짜증이 나면서 꺼버리고 싶을 때가 많죠. 공부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면 일종의 공부 시스템에 렉이 걸린 상태가 되는 거고 공부가 하기 싫어지는 것으로 이어져 결국 일정 수준 이상의 실행력을 갖추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적절한 알고리즘은 또한 부담감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특정 과목을 마스터하기 위해 봐야 할 범위가 어마어마하거나 당장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 많다는 생각이 들면 시작도 하기 전에 부담으로 다가와 하기 싫어지는 감정이 생깁니다. 이 감정을 잠시나마 잊기 위해 휴대폰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일단 보고 시작하고자 한다면 역시 기준치의 순공 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실행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적절한 공부 알고리즘을 갖춘 사람은 이 부담감을 차례차례 줄일 수 있는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훌륭한 공부 루틴의 시스템화를 위해서는 렉이 걸리지 않도록 여러 상황에 따른 나의 행동을 미리 정해두고 부담감이 생기지 않도록 루틴을 구성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원칙 아래 순공 10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본격적으로 짜봅시다. 첫째, 모닝 루틴의 시스템을 정교화하라. 공부를 어느 정도 열심히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하루 순공 10시간을 확보하는 것 또한 만만치 않은데요. 만약 전날 순공 10시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무리해서 더 늦게까지 공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원래 예상했던 기상 시간보다 늦어질 수가 있고요. 평상시에도 몸의 컨디션이 안 좋아 이유 없이 늦잠을 잘 수도 있죠. 그리고 반대의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오히려 컨디션이 너무 좋아 예상 기상 시간보다 일찍 일어난 경우, 혹은 아침 일찍 잠에서 깼는데 다시 잠이 안 드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만약 아침 공부 계획이 단순히 하나로 설정되어 있는 사람은 아침 시간이 추가로 생겼을 때 혹은 모자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일종의 렉이 걸리게 되는데요. 이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행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난 경우, 평상시처럼 일어난 경우, 늦게 일어난 경우 각각에 대해 공부 계획이 미리 세워져 있다면 어떨까요? 지체 없이 상황에 맞게 바로 공부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렉 없이 실행력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매일매일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 디테일한 공부 계획을 세우는 건 비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불가합니다.
대략적인 컨셉만이라도 세워두라는 거예요. 가령 일찍 일어났을 때는 그 시간만큼 영어 단어 공부를 더 하기 위해 특정 단어장을 편다. 늦게 일어났을 때는 원래 보려던 교과서 대신 요약집을 본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분명 유연하면서도 정교한 시스템을 구성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둘째, 청킹 계획을 세워라. 일정 수준 이상의 순공 시간을 확보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위기 구간은 바로 하나의 계획이 끝나고 다음 계획이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하나의 계획을 끝낸 순간은 어느 정도 성취감이 따라오지만 그 성취감이 오히려 독이 되어 다음 계획을 실천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건데요. 힘들게 공부했으니 조금 쉬었다 하자, 조금 놀았다 하자 하다가 계속 놀아버리는 시나리오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순공 10시간은커녕 7시간도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균열을 메울 만한 전략을 하나 세워야 하는데요. 바로 청킹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청킹은 암기법에서도 많이 다루는 개념으로 쉽게 말하면 묶어서 한꺼번에 한다는 의미인데요. 하나하나 따로따로 외우는 것보다 관련을 지어서 한꺼번에 외우면 훨씬 잘 외워집니다. 이는 그룹핑 암기법에서도 설명드렸던 개념이에요. 이 청킹을 암기에서만 활용할 게 아니라 순공시간 확보를 위한 공부 계획에도 활용을 해주면 더 효과적인데요. 바로 어떤 과목을 공부했으면 바로 이어서 특정 과목을 공부하는 식으로 묶어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일종의 과목 간의 시스템을 형성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사이의 순공시간을 방해할 요인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공부 내공이 쌓이면 세 과목을 묶어서 연속적으로 공부하는 방법도 가능하고요. 체인지 공부법식으로 아예 섞어서 하나의 타임대를 구성하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질릴 때마다 과목을 계속 바꿔가며 리프레시하고 순공시간을 계속 확보해 나가주는 거예요. 셋째, 부담을 줄이는 시스템을 갖춰라. 우리가 컴퓨터나 휴대폰을 할 때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과부하를 주게 되면 렉도 걸리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더 실행시키기가 어려워지는데요. 공부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시작하려고 할 때 마음의 부담이 너무 크면 선뜻 시작하기가 어려워지죠. 특히 학교나 학원에 다녀왔다가 다시 스터디 카페나 도서관으로 발걸음을 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수업도 열심히 듣고 공부하고 와서 힘들어 죽겠는데 다시 공부하러 나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때 마음의 부담을 덜기 위한 알고리즘을 하나 세팅하면 효과적인데요. 바로 딱 1시간만 공부하고 온다는 마음가짐을 세팅하는 겁니다. 1시간 정도는 누구라도 금방 보낼 수 있는 시간이고 마음의 부담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 시간이죠. 하지만 막상 1시간 정도 공부하면 그 관성으로 2시간, 3시간 이상도 공부하게 되고요. 처음부터 3시간을 공부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진 경우와 1시간만 하자는 가벼운 마음을 가진 경우를 비교해보면요. 많은 시간이 지난 뒤 뒤돌아봤을 때 분명 후자가 더 자주 공부하러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당연히 순공시간도 후자가 더 많을 겁니다. 정리하면 공부 시스템을 적절하게 세팅하면 분명 순공시간이 자동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순공 8시간을 확보한 사람이 순공 17시간을 확보한 사람을 이길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 다루어 볼 텐데요. 이 원리를 제대로 깨달으면 순공 6시간을 확보한 사람이 순공 12시간을 확보한 사람을 이기는 등 다양하게 응용이 가능하니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단순하게 생각하면 순공 시간이 2배나 많은 사람이 2배 많이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건 큰 착각일 뿐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바로 사람의 집중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한 사람이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총량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시간이 한정되면 오히려 집중력이 더 오를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요. 공부를 더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 절실함이 여기에 관여할 수 있고요. 순공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휴식을 취하면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정신적, 신체적 체력을 더 여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반면 시간이 차고 넘치는 사람은 오히려 남아있는 시간을 안일하게 생각해 낮은 공부 효율을 보일 수도 있고요. 본인의 공부 체력을 생각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앉아있다가 오히려 공부 루틴이 망가져 시험이 다가왔을 때 효율이 더 떨어지는 공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깔끔하게 공부할 때 공부하고 나머지 시간은 본인에게 필요한 일을 하는데 쓰는 전략이 오히려 합격의 가능성을 높이는데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럼 보다 적은 순공 시간을 확보하고도 결국 합격할 수 있는 구체적인 3가지 방법론에 대해 알아볼까요?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아직 안 누른 친구들이 있으면 꼭 좀 누르고 시청해주자고. 연수남 채널이 계속 지속될 수 있게 하는 힘을 줍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요. 순공 시간이 적은 사람이 많은 사람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 보다 더 똑똑하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적절한 공부 시간을 분배한다. 높은 순공 시간만 믿고 아무 생각 없이 공부를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아무렇게나 공부하게 되는 불상사가 초래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상황이 좋아하는 과목 위주로 공부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보통 좋아하는 과목은 이미 어느 정도 잘하고 있을 확률이 높고요. 하지만 같은 시간을 공부했을 때 점수 상승의 폭이 가장 적은 게 바로 잘하는 과목을 공부할 때죠. 반면 순공 시간이 적은 사람들은 냉철하게 본인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잘 알기에 좋아하고 잘하는 과목에는 감을 유지하는 정도로만 시간을 투자하는데요. 좋아하는 과목을 공부하는 대신 남는 시간에 최대한 본인의 약점 과목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인의 약점 과목에 시간을 집중 투자했을 때 훨씬 더 가성비 좋은 성적 향상을 이뤄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과목은 본인이 약하면서도 변별력이 높은 과목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되는 과목은 역시 약점 과목이면서 변별력이 다소 떨어지는 과목인데요. 변별력이 높던
적던 본인이 강한 과목이라면 후순위로 배치하고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하는 등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함이 분명하죠. 하지만 본인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많게 되면 역설적으로 공부 시간 분배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해 점점 본인이 좋아하면서도 잘하는 과목에 어느새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공부 시간이 부족하다는 경각심 자체가 냉철한 공부 시간 분배 원칙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둘째, 복습 단순화하기. 순공 시간이 넘치는 경우 오히려 너무 정석적인 복습법을 시행하고자 하다가 넘치는 복습 분량을 감당하지 못하는 수가 생길 수 있는데요. 넘치는 복습 분량에 자기 자신이 잡아먹힐 수 있는 거죠. 반면 많지 않은 순공 시간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본인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복습을 단순화하여 깔끔하게 소화할 수도 있게 됩니다. 저도 기존 영상들에서 다양한 복습법에 대해 다루었는데요. 순공 시간이 많지 않은 분들은 복습에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쏟지 않아도 되는 심플 복습법을 시행했을 때 무난하게 복습 주기를 지킬 수 있습니다. 심플 복습법을 다시 한번 간단히 복습해보면 교과서의 특정 부분을 공부하거나 암기했다면 암기한 직후 까먹기 쉬운 타이밍에서 한 차례 복습을 해주는 건데요. 30분에서 60분 주기에, 즉 제가 늘 강조하는 집중의 시간 한 타이밍당 한 번씩 5분 내외로 짧게 해당 내용을 복습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기억의 효율이 현저히 좋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 복습 타이밍은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해줍니다. 잠자기 직전에 기억한 것은 쉽게 장기 기억으로 정착되기 때문이죠. 세 번째 복습은 바로 자고 일어난 다음날 아침에 해주는 거예요. 이 타이밍의 복습은 잠자는 동안에 장기 기억으로 분류되지 못한 것을 확인하는 과정인데요. 이때 잊은 것을 체크하고 다시 외워줍니다. 아침에 복습하면 공부 효율이 대폭 상승합니다. 주말 중 하루를 빼서 대망의 네 번째 복습을 해줍니다. 한 주 동안 복습한 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복습해주는 날인데요. 이때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심플 복습법의 원리와 구체적인 방법을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마지막에 다시 띄워드릴 테니 참고해보시고요. 그리고 이 복습법마저 버겁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전업 수험생이 아니라 직장인이나 mam시생이라면 심플 복습법마저 여의치 않을 수 있죠. 이런 경우라면 적어도 전날 공부한 내용들을 수첩에 적어 다음날 연속적으로 공부를 할 수 없는 일과 중에 틈틈이 아웃풋하며 읽어보는 식으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꾸준히 잘만 할 수 있다면 여느 복습법 못지않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예요. 즉, 순공 시간이 부족한 사람은 심플한 복습법을 선택함으로써 오히려 더 효율적인 복습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셋째, 내가 직접 선택했다는 점을 인지하기. 순공 시간 자체 내에서 집중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인데요. 영상 초반에도 언급했듯 순공 시간을 다른 수험생들보다 적게 잡는 경우는 보통 내가 직접 선택한 상황입니다. 대놓고 공부를 안 하겠다는 마인드만 아니라고 가정한다면요. 적은 순공 시간을 직접 선택했다는 것의 의미를 조금 더 깊게 파고들어 생각해보면요. 일단 피치 못할 사정, 가령 직장에 다니거나 다른 일을 동시에 해야 해서 어쩔 수 없이 순공 시간을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온전히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본인이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겠다고 선택한 경우고요. 그만큼 절실함이 본인의 인생에 더 관여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 절실함이라는 감정 자체를 활용하여 그나마 확보한 순공 시간에 더 밀도 있는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 절실함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본인이 선택한 공부라는 것을 매일매일 리마인드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상황은 전업 수험생임에도 일정 시간을 순공 시간에 배정하고 나머지는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세팅한 경우인데요. 이것 역시 본인이 선택한 길입니다. 나머지 시간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취미를 함으로써 공부 시간에 더 즐겁게 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공부가 끝난 후 역시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더 신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나머지 공부 시간에 악영향을 미칠 만큼 정신적, 신체적 체력을 혹사하는 행위는 하면 안 되는 건 기본이겠죠? 오늘 영상 외에도 더 다양한 심화 공부법 및 성공 인사이트를 만나보고 싶다면 구독, 가입 버튼 눌러주시고요. 출간 즉시 자기개발 베스트셀러가 된 연수남의 책 2권 그리고 암기법 전자책을 만나보고 싶다면 고정 댓글란 또는 영상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연수남 갓생 챌린지 카톡방은 이벤트 종료 후에도 계속 운영 중이니 고정 댓글란 링크를 통해 자유롭게 참여해주세요.